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과거 소련의 이 군수 공장이 아주 많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기초기술이 대단해요. 핵무기 만드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쪽쪽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수입해 가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국산 전차 만들었죠. 터키 알타이 전차. 그런데 그동안 파워팩 없어서, 즉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제 파워팩이 터키로 갔습니다. 시험평가 중인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알타이 전차 양산의 발목을 잡아왔던 심장병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한국산 파워팩이 드디어 터키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K2 전차보다 먼저 전차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도 아직 양산조차 못하고 있던 알타이 전차가 드디어 터키군에 대량 배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키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국산 차세대 주력전차 알타이의 심장으로 뛸 한국제 파워팩이 드디어 터키에 도착해 시험평가에 들어갔다고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사업청장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밝혔습니다. 데미르 청장은 지난 10일 한국제 엔진이 도착했으며 현재 인수평가가 진행 중이다 라며 우리는 5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엔진이 장착된 전차의 시제 차량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터키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과 4억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K2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일부 지원받아 알타이 전차를 설계했는데요. 터키는 2012년 양산 시제 차량을 완성하고 2015년부터 대량 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차량은 곧바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초 엔진으로 낙점되었던 독일의 MTU 엔진은 독일의 수출 승인 거부로 도입이 좌절되었고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을 추진하던 추가 엔진들 역시 터키의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와 제3국 수출권 요구 등으로 협상 자체가 결렬되면서 알타이 전차는 터키 국산 엔진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심장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두산 인프라코어제 DV27K 1500마력 디젤 엔진과 S&T의 EST15K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한국산 파워팩으로 알타이 전차 1차 양산을 진행하고 차후 터키제 엔진이 완성되는 대로 후속 양산 물량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 장착 알타이 전차의 1차 양산 물량은 우선 4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여대로 예정된 2차 양산 물량에 들어가야 할 터키제 파워팩 개발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한국제 파워팩의 터키 수출량은 250대 이상이 될 것으로도 전망되는데요. 전투 중량을 10톤 이상이나 키운 알타이에 과연 1500마력 엔진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알타이 전차 이건데 모양이 좀 다르네요. 자꾸 바뀌어요. 왜? 뭐 지금 만들어 놓은 지 15년 됐는데 이걸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 야 리비아 가서 한번 뛰어봤더니 이런 문제가 좀 있네. 또 아제르바이잔 가서 한번 뛰어봤더니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시리아에서 작전해봤더니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야 미국 거 봤더니 이런 게 더 있어. 야 독일 레오파드 봤더니 이런 것도 추가로 장착하네. 15년 동안 자꾸 바뀌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완성했는데 엔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체만 있다 보니까 15년 동안 여러 사건이 생기죠. 자신들이 직접 리비아에 가서 전쟁했죠. 아제르바이잔 가서 지원했죠. 또 시리아 가서 또 지금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바꾸자 저거 바꾸자 하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 놨던 그 차체하고 완전히 다른,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아준 전차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터키판 아준 아직 15년 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K2 흑표 전차의 뼈대에다가 레오파드2 A7 이 전차를 이식시켜 놓은, 그래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 두 사진을 딱 합성하면 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서방제 전차의 가장 최신 전차인 K2와 레오파드2 A7이죠. 그걸 딱 합쳐놓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잘 달릴 수 있을지
자, 그런데 독일제 MTU 엔진을 넣기로 했는데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또 PC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올바름. 야, 니들 지금 뭐 쿠르드 학살하고 이렇게 해서 니들한테 안 줘. 이렇게 해서 MTU 엔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게 아니 그럼 니들 좀 사자라고 해서 협상 잘 되고 있었는데 야, 기술 지원 좀 더 해주고 우리 계속 양산해야 되니까 기술 더 우리에게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 그거 가지고 마치 K2 흑표전차 받아서 이거 자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4억 달러 정도 줬으니까 한 5천억 원에 이거 기술 사간 거예요. 설계도.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면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라이센스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니들도 우리가 만든 엔진 이거 해외 판매권 우리한테 줘.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게끔 해줘. 하니까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그거 안 해. 하고 있던 중에 S400을 도입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제재를 시작했죠. 어디 감히 S400 지금 F-35 날아다니는 판에 그걸 가지고 S-400 러시아제 최신 레이더로 비춰보고 그 정보를 러시아에게 다 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안 돼. 해서 터키에 가는 군사무기가 전부 제재가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영국은 뭐 미국하고 한 몸이나 같으니까 영국 우리도 못 줘. 미국은 우리는 안 줘.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이 어떡하냐. 우리가 개발하자 하고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개발 제대로 안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협력해서 또 개발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나서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한국제 그래 한국제 하자 구간이 명관이다 해서 이제 한국제 엔진 집어넣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파워팩이 뭡니까? 엔진 그리고 트랜스미션 순발력과 힘을 내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전차라고 하는 게 그냥 앞으로 딜딜딜딜 간다고 전차가 아니고 요즘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제벌린이다 뭐 타버텍 미사일 날아오죠. 옆에서 그냥 RPG-7 옆구리 훅 찌르러 들어오죠. 자 이런 마당에 이게 딱 화염이 빵빵 보이면은 순식간에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K2 전차 이것도 문제 많다. 군인들이 방산업체가 못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 못 만들어내니까 숫자 좀 바꿔주자. 예를 들어서 카트라인이 70점인데 아무리 시험 쳐도 68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까지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70점 넘는 다른 걸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야 뭐 아무리 해도 68점밖에 안 나오니까 67점으로 바꿔줄게. 카트라인. 이렇게 해서 K2 전차에 지금 한국제 뭐 파워팩 넣는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뻥 하고 화염이 보이죠? 그러면은 연막을 빡 치고 순식간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0에서 뭐 30km. 이 순간 가속력.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의 거리, 속도 이걸 계산해서 연막을 터뜨리고 순식간에 피하는 그렇게 해서 애초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은 그냥 헛발치고 뒤로 지나가는 왜 피해야 되니까 이 속도를 계산해서 그게 요구 조건이었는데 트랜스미션이 그걸 못 맞추는 겁니다. S&T에서 만드는 트랜스미션이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사야 되죠. 그런데 그걸 군인들이 이렇게 뭐 그래 카트라인 낮춰주자. 커트라인은 우리가 낮춰주는 건 좋은데 북한의 미사일 속도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숫자 조정해준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낮춰준다고 돈 받아먹은 거 아니라고 방산비리 아닙니까? 저는 이게 방산비리 돈 받아먹은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낮춰줍니까 이거를? 왜? 거기에 선배가 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 진짜 새 정부에서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갑자기 흥분했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K2 전차는 55톤이에요. 그런데 알타이 전차는 보시다시피 이거 저거 막 덕지덕지 붙이고 이 보기륜도 우리 거보다 한 개 더 많아요. 차체가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건 10톤이 더 무거워요. 65톤. 55톤에도 이거 낙제점 받고 있는 파워팩을 65톤짜리에 갖다 붙이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굴러가기야 잘 굴러가겠죠. 그런데 그 순발력 나올 수가 있을까? 턱도 없는 소리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 중국과 싸워왔던 군사과학기술 협력 관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또 전차 대량 수출 기회를 중국에 뺏겼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제 군사장비를 일부 보유한 파키스탄에서도 후속 군수지원 문제와 신규 장비 획득 등의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파키스탄군의 준비태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3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파키스탄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T-80UD 전차 320대를 구매했고 파키스탄 국산 알-칼리드 전차에 탑재되는 60D2 1200마력 파워팩도 구매한 바 있다라며 이번 전쟁으로 파키스탄에서는
전체 전차 전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후속 군수지원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노후화된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제 VT-4 전차 176대를 구입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VT-4 전력을 300대 규모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노후 전차 대체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수의 VT-4를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반입된 VT-4 전차의 성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자 파키스탄은 VT-4 추가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육군 수뇌부를 급히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T-84 오플로드 M 전차 구매를 타진했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파키스탄은 우크라이나에 신형 전차를 획득하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오플로드 M 전차 도입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제 VT-4 전차의 수량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도입된 파워팩이 장착된 600여 대의 알-칼리드 전차 파워팩도 모두 VT-4와 동형의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중국에게 빼앗긴 전차 고객은 태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냉전 붕괴 직후부터 중국에게 육해 공군 장비는 물론 우주과학기술까지 넘겨주며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번 전쟁이 끝나면 중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인도하고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또 육군 강국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육군 세력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전차 중에서 냉전 직후에 지금 뭐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하르키우가 세계 최대의 전차 공장이 있었어요. 그 하르키우에서 만들었던 T-80UD 이거 이제 디젤 엔진 장착 버전이죠. 이거를 도입했고 그걸 1성급으로 쓰다가 자신들의 국산 전투기인 알-칼리드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이제 우크라이나제 엔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모양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안 되겠다, 뭐 중국하고 친하니까 중국제 사자 해서 VT-4 전차 96식 전차를 이 수출형으로 만든 거죠. 그거 도입해서 원래는 300대 하려고 했는데 1차분 도입해서 써보니까 이게 완전 꽝이다,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육군 수뇌부 참모총장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T-84 오플로드 그거 우리 살게요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전쟁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저거 우크라이나 도입해서 러시아한테 찍히고 또 지금 상태가 저러니까 하르키우 전차 공장 완전히 지금 뭐 3주 동안 폭격받아서 박살나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괜히 파키스탄 지금 에게 팔려고 했던 거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못 팔게 된 이런 상황 되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가 침공하는 바람에 그때도 태국에게 49대의 T-84 오플로드 전차 이거 팔기로 돼 있었는데 전쟁 나는 바람에 태국이 야 안 되겠다 하고는 중국제 VT-4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사기로 했던 거 사세요 해가지고 태국은 49대 VT-4 추가로 샀는데도 또 오플로드 또 샀어요. 우크라이나제 전차. 그래서 태국은 전차가 신형 전차가 98대가 됐는데 만약에 전쟁 안 났으면 49대 납품하고 2차분으로 또 49대 팔았겠죠. 자, 이렇게 중국이 우크라이나 물량을 자꾸 뺏어가는데 사실은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냉전 끝나고 중국에게 뭐 레이더 기술부터 이 미사일 기술, 항공모함, 뭐 군함 모든 기술을 다 줬어요. 뭐 돈 받고 팔았죠. 그냥 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제 기술을 왕창 받아서 전투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했던 이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하고 깊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느낄 텐데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